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의 과거를 캐묻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이 강의는 관계를 사실이 아니라 언어와 서사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정을 앞두고 상대의 이력보다 사고, 구조 정서 처리, 방식 관계 인식의 깊이를 이해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질문을 직접 던져야 진실에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직접 질문은 오히려 방어를 낳고 방어는 진실을 감추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 설명 방식, 감정의 밀도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살아왔는지를 읽는 법을 다룹니다. 오늘 살펴볼 10개의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 관계 경험의 깊이와 정리 상태를 유추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혼 장기, 동거 사실혼 경험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유도 질문 100가지 중에서 관계에 대한 일반인식 10가지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구조와 결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와 결과는 연애, 결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연애와 결혼이 어떤 틀과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 왔는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애를 개인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 경제적 책임, 역할 분담, 시간의 누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같은 지속 구조 속에서 이해합니다. 즉, 구조를 본다는 것은 이 관계가 오래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장치가 있는가, 감정이 식어도 유지될 수 있는 틀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데 요즘은 연애와 결혼이 분리되어 있어서 책임을 전제로 한 관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은 구조를 보는 사고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그렇게 연애 방식이 바뀐 끝에 어떤 문제가 실제로 생겼는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애의 변화가 이혼 증가, 동거 후 결별, 책임 회피, 관계의 단기화, 가족 해체 같은 현실적 결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즉, 결과를 본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가, 안정적인 가정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아이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결국 관계가 쉽게 깨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은 결과를 보는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질문에서 구조와 결과가 중요할까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결혼 인식 수준이 드러납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특징, 감정보다 지속 가능성을 본다. 개인보다 관계의 시스템을 본다. 자유보다 책임, 이후의 결과를 말한다. 반대로 구조 결과를 보지 않는 답변의 특징, 요즘은 각자 자유롭게 연애하는 게 좋죠. 서로는 안 해도 괜찮은 시대잖아요. 사랑하면 그때그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런 답변은 과정의 감정만 보고 그 뒤에 오는 책임과 결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조란 관계가 오래 유지되도록 만드는 틀과 책임의 설계를 말하며, 결과란 그 구조가 무너졌을 때 실제 삶에 나타난 현실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애를 느낌이 아니라 구조 과정, 결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세대 차의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혼을 현실로 인식하는지 감정으로만 인식하는지를 가늠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경험 유무를 알아보는 유도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예상됩니다. 연애보다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감정보다 조건을 더 빨리 따지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는 인내가 줄어든 느낌이에요. 결혼까지 가기 전에 정리하는 선택이 많아졌죠. 연애와 결혼을 아예 다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구조 과정 결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예상 답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경험 유무를 알아보는 유도 질문으로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연애보다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구조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연애는 곧 감정의 문제이고 결혼은 생활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겪어본 사람은 이 둘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명확히 구분을 지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므로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후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체험했으며, 둘째, 돈, 집, 직장, 생활, 믿음 같은 요소가 관계의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학습이 누적되어 왔다는 방증입니다. 그 결과 연애 단계 과정에서도 감정보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게 되면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이므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설렘 중심의 연애가 줄어들고, 둘째, 연애 초기부터 현실 조건을 점검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셋째, 감정은 있어도 생활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시작하지 않거나 빨리 정리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이끌리는 단계를 지나 현실을 분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결혼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돈, 집, 직장, 생활 리듬 같은 현실이 매일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도 설렘보다 먼저 묻습니다. 이 사람과 일상이 가능한가? 설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에만 매달리면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연애보다 생활을 본다는 말은 차가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환상을 한번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듯 사람은 경험을 통해 다음 단계의 문을 알아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상 답변으로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감정보다 조건을 더 빨리 따지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구조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은 변할 수 있는 요소이고 조건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요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조건의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답변을 하므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은 약해질 수 있지만 조건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둘째, 경계력, 책임감, 생활 태도가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는 경험을 반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연애 초반부터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결과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연애가 감정 교류 이전에 일종의 사전 검증 과정처럼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 감정이 충분히 자라기 전에 관계가 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들은 연애가 계산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감정보다 조건을 더 빨리 따지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답변은 단순한 세대 비판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구조 자체를 경험으로 이해한 사람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대체로 결혼을 한 번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왜 그럴까?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혼란의 원인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즉, 감정, 집착, 열정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오래 지속될 것처럼 믿다가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은 이 원리를 현실에서 체득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형태가 바뀌고 호감, 설렘, 열정은 사라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습니다. 그래서 결혼 경험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이고 변하는 요소, 조건은 시간이 지나도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단순히 돈이나 스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 책임감, 갈등을 처리하는 태도, 현실을 버티는 능력 같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깨어 있음에 가깝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왜 사랑을 그렇게 차갑게 봐?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선은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삶을 건너가기 어렵다는 것을 한 번 통과해 본 사람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결혼 경험자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 현실적인 구조를 함께 보려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결혼을 겪은 사람이 조건을 더 크게 인식하는 이유는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한번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 예상 답변으로, 예전보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는 인내가 줄어든 느낌이에요. 라고 부조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첫째, 과거에는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둘째, 현재는 감당 불가능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버팀의 한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답변을 하므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 인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참고 넘긴 문제들이 더 큰 갈등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결과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경험자는 관계 유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둘째, 결혼 경험자는 갈등이 반복되면 빨리 종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오래 버티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티벳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관계와 감정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미 끝난 인연조차 붙잡게 만들어 더 큰 괴로움을 낳는다고 봅니다. 요즘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는 인내가 줄어든 것 같다는 말은 단순한 세대 비판이 아닙니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은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순간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참고 넘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흐름이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합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를 지나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경험자가 관계를 빠르게 계산하는 이유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집착이 남기는 손실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관계를 끝낸다는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지혜에 가까운 결단인 셈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예산 답변으로, 결혼까지 가기 전에 정리하는 선택이 많아졌죠. 라고 부조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결혼 경험자는 결혼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고 연애 종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선택이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이 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답변을 하므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경험자는 결혼 후 이혼이 얼마나 큰 감정적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지 체험을 했고, 둘째, 결혼 경험자는 확신 없는 결혼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작은 불안 신호가 보여도 결혼 전에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결과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경험자는 결혼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결혼 경험자는 연애는 많지만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자는 결혼 전 정리가 책임 없는 행동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 상태를 바르도라고 부르며 이때의 선택 하나가 이후의 고통과 해방을 가른다고 말합니다. 이를 연애와 결혼에 비유하면 결혼은 한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고 연애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은 이 문을 실제로 통과해 보았기에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감정적, 사회적 비용을 남기는지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는 문 앞에서 멈추는 선택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결혼 전에 정리한다는 태도는 가벼움이 아니라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깨어있음에 가깝습니다. 더 큰 고통의 단계로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불안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회피가 아니라 다음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신중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섯 번째 예상 답변으로, 연애와 결혼을 아예 다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 라고 구조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결혼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애는 감정적 만족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혼은 인생 구조의 결합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이 둘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답변을 하므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연애 감정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했고, 둘째,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혼은 개인의 삶, 전체 경제, 가족, 책임을 묻는 결정이라는 인식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를 즐기되 결혼은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분리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연애와 결혼을 아예 다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 다음과 같은 결과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애를 오래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증가한다고 인식을 하고, 둘째,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혼은 특별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는 선택해야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애의 목적이 반드시 결혼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답변은 모두 감정 중심, 구조 결과 중심으로 사고가 이동한 흔적입니다. 이들은 연애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결혼 경험자는 연애를 결과 구조 지속성의 관점에서 말하고, 티베사자의 선은 삶을 느낌대로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과 집착이 다음 단계의 삶을 만든다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연애와 결혼을 다르게 본다는 답변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인식의 전환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애는 지금의 감정에 집중하는 관계입니다. 즐겁고 설레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제, 가족, 책임, 생활 방식까지 함께 묶이는 삶 전체의 구조적 결합입니다. 티베사자에서에서는 강한 감정에 집착할수록 다음 단계에서 혼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체감합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감정이 현실의 구조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겪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연애로 존중하되 결혼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감정 중심에서 결과와 지속성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연애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애와 결혼을 다르게 본다는 말은 가벼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애를 자유선택 분위기의 관점에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예상됩니다. 요즘은 훨씬 자유롭고 솔직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선택지가 많아진 느낌이에요. 각자 원하는 방식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굳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감정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인식을 기준으로 각 문장에 담긴 감정 상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고의 가능성 행동 방향을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체감, 열려있는 선택, 미래를 유보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오늘은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연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감정과 가능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들의 말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리 구조 위에서 형성된 인식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훨씬 자유롭고 솔직해진 것 같아요. 이 말에 담긴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방감입니다. 관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 참고 버텨야 한다는 긴장감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연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솔직함을 방해하는 관계라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즉, 자유는 커졌지만
관계를 붙잡아두는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인간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를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으려는 마음의 태도에서 찾습니다. 요즘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연애를 자유롭다, 선택지가 많다, 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말들에는 책임을 지기 전 단계에 머물고자 하는 가벼움의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롭고 솔직해졌다는 인식은 해방감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죠. 하지만 사자에서에서는 집착만큼이나 회피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머무르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고통을 피하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인식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하나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관계를 이어가는 힘보다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온 인식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예전보다 선택지가 많아진 느낌이에요. 이 문장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의 감정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그리고 약간의 우위감이 존재합니다. 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에게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비교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선택은 늘어났지만 결정은 뒤로 미뤄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느낌은 때로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인간이 혼란의 상태에 있을 때 무수한 환영과 가능성의 마음을 빼앗겨 결단을 미루는 모습을 반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중흠, 중인 상태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선택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심리 구조입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가 선택지가 많다고 말할 때 때는 단순한 현실 인식이 아니라 아직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묶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확장하지 않아도 되기에 책임도 상실도 아직 오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집착을 피하려다 방향을 잃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어느 하나에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유를 느끼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말은 결국 아직 깨어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반응입니다. 각자 원하는 방식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결혼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 세 번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각자 원하는 방식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이 말 굉장히 좋아 보이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관계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 안에는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이 존중이라는 말은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역할이 고정되고 생활이 반복되며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는 경험을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재료라기보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때 각자 원하는 방식이 존중된다는 생각은 갈등을 미리 차단해주는 아주 편안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조금 더 확장될 때입니다. 조율이 필요한 순간, 타협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이잖아. 이 말은 타의를 이해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해도 괜찮다는 합리적인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종종 관계를 과정으로 보기보다 지금 편안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면 잘 맞는 관계, 지금 불편해지면 맞지 않는 관계라는 판단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존중은 늘어나지만 서로를 맞추는 연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능숙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직 관계 안에서 조율의 비용과 책임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장기적인 관계로 들어갈수록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관계관과 결혼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집착을 피하려는 의식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를 집착, 주적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언가에 묶이고 요구받고 변해야 하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성장의 과정이라기보다 자기 자유를 위협하는 집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다는 말 속에는 사실상 아무도 나에게 변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아직 자기 인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를 중인의 상태에 비유합니다.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가난한 빛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만 강한 빛, 즉 책임과 통합의 단계는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상태입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이 중음의 단계에서 바라봅니다. 편안하고 존중받는 관계는 붙잡지만 조율과 타협처럼 자아가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은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이라는 말로 거리 두기를 선택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듯 집착을 피하려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 단계에 머물며 깊은 관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이 답변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장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은 많지만 함께 맞추는 힘은 아직 약한 이유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번째 반응입니다. 연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책임으로부터의 거리감,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결혼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애란 책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연애는 아직 법적 경제, 적사회적 책임이 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를 감당해야 할 관계라기보다 선택하고 조정하고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경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에서는 관계가 끝나더라도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삶의 구조까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그만둘 수도 있지 라는 선택지가 비교적 쉽게 떠오릅니다. 관계의 지속성보다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과 감정적 효율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때 연애는 더 이상 인생에서 반드시 완주해야 할 단계가 아니라 여러 경험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실패해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태도가 무책임하거나 가볍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관계가 삶 전체의 무게를 떠안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무게를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즉, 연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의 연애가 가벼워졌다는 평가라기보다 아직 책임이 실린 관계의 무게를 체감해보지 않은 단계에서만 가능한 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연애 인식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연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가볍게 들리지만 티벳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분명한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집착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무명입니다. 아직 큰 상실이나 붕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크기를 몸으로 알지 못합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연애는 삶의 구조를 뒤흔드는 관계가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깊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부담도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티벳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집착이 없어서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집착의 결과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지 않은 것이라고. 2단계의 사람은 관계가 끝나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관계가 생계, 가족, 삶의 방향과 깊게 얽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경험으로 인식됩니다. 티벳 사자의 서로 보면 이는 집착을 초월한 상태가 아니라 집착의 무게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연애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말은
요즘 세대가 더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삶의 무게가 관계 위에 실리지 않은 단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기준에서 보면 이 답변은 성숙함의 증거가 아니라 경험 이전의 평온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요즘 사람들 연애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했을 때 5번째 반응입니다. 굳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거리두기와 자기 방식에 대한 방어적 확신이 함께 존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말, 굳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에 담긴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반항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결혼이나 전통적인 연애 방식은 겪어본 현실이 아니라 들어본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혼이라는 틀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은 규범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않겠다는 판단 유보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을 때의 비용을 대체로 감정의 상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이 수반하는 법적 책임, 가족 간 갈등, 경계적 부담 같은 구조적 비용은 아직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아직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바로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입니다. 여기에 세대적 조건도 작용합니다. 요즘 세대에게 자유와 자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애의 틀은 안정장치라기보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관계를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싶다는 방어적 확신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애를 어디로 가야 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괜찮은지, 현재 내가 편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연애는 결혼으로 향하는 단계가 아니라 만족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인식 구조에서는 틀에 들어가는 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열려 있지만 쉽게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굳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은 불안의 언어가 아닙니다. 결핍의 표현도 아닙니다. 이 말의 중심에는 편안함, 자유, 자율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책임을 확장하는 방향보다는 결점을 미루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는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연애는 자유로워졌지만 쉽게 결혼으로 고정되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연애 방식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요즘 연애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조금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의 바르도 중간 상태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다음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바르도에서 인간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 즉 선택이 열려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연애 태도는 이 바르도 상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관계가 한 삶의 형태로 확정되기 전 머무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은 질서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결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바르도 상태의 존재가 가장 쉽게 집착하는 것이 익숙함과 편안함이라고 말합니다. 고통도 두렵지만 변화 역시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자유롭고 열린 관계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된 결혼이라는 형식은 하나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들에게 연애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공간입니다. 바르도에 머무는 존재가 다음 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무는 것처럼 관계 역시 고정되기보다는 유보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듯 중간 상태가 길어질수록 선택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넓어지지만
결단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따라서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은 자유의 선언이자 동시에 아직 삶의 형태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연애가 자유로워졌지만 쉽게 한 형태로 굳어지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